의사일정 제2항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장관님,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상당수가 안 왔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 예, 걸로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예, 꼭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저는 지금 두 번 빈소를 찾아서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장관님, 지금 어디 오십니까? 네? 듣고 계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그 유족들의 그 피 끓는 소리를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유족들을 대신해서 질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장관님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이런 말씀 다 하시네도 최선을 다했으면 이런 결과 발생 안 했겠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셨지만 장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은 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이모 중사가 군에 의해서 살인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군에 의한 살인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살인의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입니다. 회식 자리에 간 경위, 그리고 추행사건 발생, 그에 이루어진 무마회유, 늦장 수사, 피해자 보호 소홀, 국선 변호사의 무성의, 2차 가해까지 모든 단계마다 다 잘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이 이모 중사의 이런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살인의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첫 단추가 일단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해요. 그 3월 2일에 이모 중사가 이제 그 회식 자리에 간 경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네. 그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여자이고 딸 키우는 입장에서 피가 머리로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모 중사가 원래는 24시간 근무라서 갈 수 없는 거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시죠? 야간 근무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야간 근무였는데 그 야간 근무를 바꿔서 다른 근무자랑 바꿔서 지금 이모 중사가 이 회식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사인 노모 상사의 지인 축하 자리였답니다. 거기에 지인, 노모 상사 그리고 이제 가해자 있었고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었고요. 이렇게 4명의 남자 4명의 여자가 이모 중사가 간 거예요. 그래서 뭐 방역 수칙을 어긴 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국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것은 군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극단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직도 군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회식 문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여성을 회식 자리에서 노리게 회식 분위기를 거들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십시오. 이것도.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안 돼요. 저는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번인 사람을 회식 자리에서 그냥 뭐 음식 뭐 접대하고 이런 것으로 이용해서 여성을 그런 것으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가게 했던 이 자체가 군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철저히 이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문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철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이게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이에요.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어서 사건이 이게 지금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이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매뉴얼이 있어도 작동을 안 했다는 게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그 문제점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안 지키면 그것은 백해무익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월 2일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 이모 중사 바로 그 3월 2일 저녁에 상사한테 그것을 신고를 했어요. 그럼 신고를 하면 당연히 그 지휘관에게 당연히 바로 신고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 안 그랬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야간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런 일들이 무마 있었습니다. 아침까지가 아닙니다. 그 유족들한테 들을 때는 그다음날 그날 저녁까지. 그 다음 날 3월 그다음날 2일 저녁까지. 사건 그렇습니다. 발생하고 예. 그 상사에게 보고를 했는데 하루 동안 굉장한 무마와 회유가 있었어요. 가해자가 찾아온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상사들이 그냥 참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 9시 반에 이모 중사가 참다 못해서 상사랑 얘기를 하다가 밖에 나가서 고모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고모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상사를 바꾸라 그랬대요. 그래서 따지니까 그때서야 상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신고가 되면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격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대놓고 지금 해외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동감하시죠? 그래서 수사를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격리 조치가 또 바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것도 격리를 오히려 당한 거죠. 피해자가 오히려 격리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그냥 청원휴가 형식으로 그냥 뭐 자연스럽게 격리가 된 거예요. 사실상의 격리 조치는 그로부터 2주일 후인 3월 17일에 가해자가 다른 부대로 배치가 된 다음에 됐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 가해자 이 격리 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 첫 질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여쭤볼게요. 5월 27일에 이건 이제 사망 이후죠. 가해자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이미 일부는 드린 겁니다. 이미 일부는 드렸어요. 너무 질의가 좋아서 제가 일부는 미리 드렸어요. 다른 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에서 여쭤볼게요. 제가 전주님 질의가 너무 좋아서 그 질의 끊게 만드는 게 죄송해서 제가 1분을 미리 드렸습니다. 장관님, 예. 이제 이 사건 그 관련 보도를 보면 이제 그 수사 단계에서 그 피의자 장모 상사의 이제 그 당시 그 술자리에 있었던 상급자가 군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금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이 사실 확인 가능합니까? 실제로 탄원서, 이 술자리에 있던 상사가 가해자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이거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2차 가해기도 해요. 그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분은 오히려 그 자리에 책임이 오히려 있어야 될 분인데 오히려 피해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가해자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한다. 하면 이 사실도 좀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밝혀주시고요. 이런 것이 바로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심리적 위축을 주는 것이다. 지금 상사로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피해자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군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런 하나하나를 다 위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건 바로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성폭력 상담소의 그 상담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고인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 자살 우려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이해가 안 되면 도대체 국민들이나 유족은 제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네. 거는 그 예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등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가 모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하나하나의 단계가 제대로 예. 된 데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안 아니겠습니까? 되는 조치에 대해서 예.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말씀을 예,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했으면 촘촘히 있는 단계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그 역할을 했으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 한번 이것은 다수의 공동정범, 다수의 조력자, 방조자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모 차장님 나오셨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참모 총장한테 그 보고 경로가 3가지 라인이 있는 걸, 그 경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속 부대 상급자를 통한 보고, 또 군 경찰 상급자를 통한 보고, 또 군 검찰 상급자를 통한 보고 이렇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군 참모총장에게는 어느 보고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됐습니까? 3월 2일 날 보고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3월 2일에도 보고가 됐어요. 공군 아닙니다. 참모총장에게. 3월 2일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초로 된 것은 지금 그 언제 됩니까? 지금 참모총장이 최초로 인지한 거는 4월 14일 날 주간 군사 경찰에서 보고하는 중간 상황 보고 군 경찰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군사 했다는 경찰에서 보고 드리는 주간 상황 보고 그 사건만이 아닌 여러 개의 사건을 포함해서 보고하는 참고 보고 자료에 최초 인지를 하셨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 사망 사건 보고 과정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군사 경찰로.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제 뒤집어 얘기를 하면 그때 좀 참모총장이 관심을 가졌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4월 7일에 기소 의견으로 군 경찰에서 군 검찰로 이송을 했고요. 그럼 그 사이에 안 챙겨봤어요? 어떻습니까? 공군에서는 그 사이에 이렇게 사건 발생을 인지를 하고도 이게 지금 강제추행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 이게 중대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중대범죄면 당연히 챙겨야죠. 네, 근데 이제 예, 그래서 공군도 지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휘부도 4월 4일에 그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수사 여부, 기소 여부, 뭐 사건 내용을 즉각적으로 파악해서 빠른 기소를 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비극적인 사태까지 발생을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그 당시 참모총장한테 보고되는 과정은 이제 정상 기소된 내용을 보고하는 절차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이게 정상 기소돼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냥 인터넷 전자결제 받았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 군 검찰로 기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절차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는 근데 것으로 그 인식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에 군검찰 단계를 좀 안 챙겨봤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월 초에 기소가 됐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한 달 반 동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가해자 조사도 안 이루어졌고 그 이유를 지금 뭐 군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지금 조사를 안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데 그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부분에 이렇게 있어서 물증이 확실하고요. 블랙박스. 그리고 이거 가해자가 인정하는 사건입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피해자 조사를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조사를 안 한다는 건 이거는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